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모두 다 나오셨기 때문에 출석은 따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이 메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자, 메뉴를 좀 해볼 거예요. 일단은 2차 메뉴랑 3차 메뉴랑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직접 만들지 마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군요. 제가 이거를 열어 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있는 정답 들어가셔서 메뉴를 긁어 올 거예요. 자, 여기서 메뉴 박스 부분 내비 접어서 그냥 이거 통으로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가져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뉴 박스 부분 접어서 통으로 붙여넣기 하세요. 이거 통으로 가져온 거예요. 접어서 복사하면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복사돼요. 그래서 요거 접어놓고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접어놓고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잘 모르시겠는 분은 여기 들어오시면 있어요. 제가 붙여넣기 방금 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서 이제 메뉴를 할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메뉴가 좀 깨졌죠? 얘네 지금 뭐 잡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뭐 포지셔닝을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깨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메뉴 구조 쌓고 나서 가장 먼저 해줬던 게 뭐였죠? 우리가 메뉴 구조를 열심히 쌓고 나서 가장 먼저 해주는 거 2차 메뉴, 3차 메뉴, 서브 메뉴들을 안 보이게 일단 가려놨죠? 이렇게 가려 놓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div인지 아직 안 까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이제 좀 까볼 겁니다. 자, 제가 메뉴 박스 통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거 구조가 알아서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ULLIA 있죠? 그리고 나서 보통 ULLIA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div가 하나, 두 개가 더 있어요. UL 사이에. 이 div는 뭐냐면 얘네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벌어지고 있죠. 끝까지 늘어나고 있죠. 이것 때문에 div 두 개를 넣어 준 거예요. 이 메뉴가 한 번에 통으로 나오는 거고요. 통으로 나오는데 여기까지 늘어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1080만큼 이 안에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2차 메뉴, 그 3차 메뉴에 들어있는 이 메뉴, 풀다운 메뉴가 1080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여기 바깥은 그냥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얘 구조 쌓았던 거랑 이거 이미지 구조 쌓았던 거랑 유사한 부분이잖아요. 여기 바깥에 영역 하나 있는 거고 여기도 영역이 있는 거고. 근데 얘는 1080 고정. 그리고 얘네한테 뭐 줬었죠? 최소 너비 1080 줬었죠. 부모가 자식보다 작아질 때 그 자식이 부모를 삐져나가는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최소 너비만 주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거를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컨 및 위드 최소 너비 준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콘 이런 거 하면서 가운데 정렬도 시켜버리고 1080 너비 고정도 시켜버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처리를 해준 거죠. 메뉴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ULLIA 이 구조는 똑같은 거죠 이제. 그리고 2차 메뉴 끝나고 3차 메뉴 들어갈 때는 이 박스가 필요 없었죠. 한 번에 나오니까. 그래서 3차 메뉴에서는 다시 ULLIA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 두 개만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접어보면 ULLI 저희가 ULLI 하고 div를 줬죠.
자, 지금 접혀 있는 게 여기 UL 메뉴 박스 안에 UL LI A UL LI 그 자식으로 있는 div. 얘는 그럼 뭐 담겨 있어요? 이 div 안에는 은행 소개라는 1차 메뉴 밑에 있는 2차, 3차 메뉴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다시 내비 메뉴 박스 밑에 있는 UL, 이번에 요 LI 1차 메뉴, 두 번째 1차 메뉴 아이템 밑에 있는 div래요. 얘는 뭐 들어있어요? 상품 안내 밑에 있는 2, 3차 메뉴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li 밑에 자식으로 있는 div를 가려라 하니까 같이 가려지는 거죠. 2, 3차가 우리가 원래는 ul, li 그리고 후손 ul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ul 후손 ul 이런 식으로 끊어서 서브 메뉴를 가렸었는데 얘는 div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 구조만 조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일단 div를 좀 가려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메뉴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튀어나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처리를 좀 해줄게요. li에 호버 했을 때 div의 디스플레이가 블럭이 되면 올라가면 나오겠죠. 나오긴 나와요. 근데 뭔가 잔뜩 깨지고 있죠. 그쵸? 여기 고객센터가 두 개 있네요. 이것도 하나 바꿔줄게요. 밑에 고객센터 상품 안내 고객센터 안에 여기를 이벤트로 바꿔놓죠. 네, 이거 바꿔주고, 자, 다시 마우스 올리면 나오기는 하는데 뭔가 상당히 많이 깨져요. 이거 포지셔닝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요. 포지셔닝 해주면 되는 거죠. div한테 포지션을 앱솔루트 줄 거고요. 그리고 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서 실제로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때요 얘네? 여기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를 가지고 얘가 지금 일단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 붙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레프트를 조정을 해줄게요. 레프트를 0으로. 그리고 너비 또한 지금 여기까지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얘 자체는 아예 크게 나와야 되잖아요. 얘는 지금 li 밑에 있는 div예요. 컷 및 위드 들어가 있는 div. 얘는 끝까지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얘한테 너비 100%도 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 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얘를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이 간격만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간격만 잡아주면 돼요. 간격만. 원래는 우리가 요 밑에 이렇게 하려고 li한테 릴레이티브 줬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한 번에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자,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여기를 좀 먼저 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보더 바텀에서 검은색 선 나오게 하고 있었죠. 여기서 이 기능 이거 나오게 했었어요. 근데 얘 지금 왜 안 나와요? 가려져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우리가 이런 공간이 하나 있을 때 이 안에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얘 말하는 거예요. 얘 이 공간 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지금 이만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만큼 그 공간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가 지금 UL 밑에 LI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보더 바텀을 A한테 줬잖아요. LI 안에 A가 이렇게 있고 A한테 보더 바텀을 줬어요. 근데 보더는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만한 크기의 영역이 있을 때 보더를 씌우고 이 보더를 키우면 이 안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바깥으로 들어와요? 보더가? 이 기본적으로 바깥에 씌워져요. 보더는. 그래서 10픽셀이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10픽셀만큼 두께가 생기는 그런 현상을 보셨을 텐데 지금 얘가 지금 LI 안에 A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더를 줬습니다. 그 보더가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영역 밑에 보더가 그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밑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가려지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밑에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 영역 안에 생기게끔 해주고 싶어요. 이거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한번 했었죠. 그 박스 사이징의 보더 박스 사이징의 보더 박스 그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는데 A한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라고 주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속성들은 기준을 얘로 잡는 거예요. 이 A로. 그래서 선이 A에서 생겨나요. A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이 속성들이 적용되는 기준점을 잡아주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A한테 우리가 보더 바텀 줬던 게 A 바깥에 원래 생겼던 건데 얘를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해주면요 이 A 안에 생기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려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보이실까요 지금?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가 생기면서 얘가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이죠? 깔짝깔짝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를 안 올라가게끔 해줘야 돼요.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이 밑에 있던 얘가 이 보더 라인이 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에 들어있던 텍스트가 여기 있었는데 밑에 있던 얘가 올라옴으로써 이만큼 밀린 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얘를 이만큼 민 거죠. 자기 두께만큼. 2픽셀 보더니까 위아래 해가지고 4픽셀 만큼 얘가 지금 밀린 거예요. 위로. 그래서 그 현상 때문에 이게 위로 깔짝깔짝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안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던 게 생겨나서 밀리고 있어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 친구가 원래 바깥에 있어서 상관이 없었는데 얘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니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생기잖아요. 얘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만큼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위로 밀려서. 그러면 얘가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걸 바꿔주는 거라면 변동이 없겠네요. 애초부터 얘는 들어있는 상태고 그 애가 마우스 올렸을 때 뭐 색깔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한번 볼게요. 보더 바텀을 이 픽셀 솔리드 뭐 레드라고 줬어요. 그럼 지금 얘는 원래 들어있죠. 마우스 올리면요 색깔 바뀌죠. 그죠? 이제 안 움직이잖아요. 위로 원래 있던 애가 바뀌는 거니까 원래의 영역을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얘는 차지한 만큼 위로 밀려 있는 상태죠. 애초부터 그 상태에서 얘 색깔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근데 이걸 레드로 들 수 없죠. 얘를 뭐 화이트로 들 수도 없고요.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 색깔이 완벽한 화이트가 아니라면 뭔가 티가 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트랜스페런트라고 해서 안 보이게 숨길 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존재하는 거고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만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더 바텀 이렇게 줬다가 이 픽셀 솔리드 블랙으로 바꾸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이 픽셀과 솔리드는 공통이고 블랙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바텀의 컬러. 이러면 보더 바텀의 컬러만 블랙으로 바꾸겠다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아니지, 이거 말고 이걸로.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좀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부터 하죠. 일단은 얘네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요거를 좀 떼줄게요. 여기가 아니지. 여기 div에다가 헤딩 이렇게 주면 떨어지죠. 그쵸? 일단 요거 떨군 거예요. 요거 위아래. 얘는 이 div가 아니죠. 요거예요. 요거 지금 이 빨간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패딩을 준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 아까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2차 메뉴에 얘는 안 들어가 있구나. 얘를 아이템 5 잠깐만 5 아이템 5 에라이 5이니까 네, 아이템 5고 여기는 4개 아이템 4. 원래 이게 적혀져 있는 애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이템 네, 이렇게 해주고 다시 볼게요. 지금 우리가 맞춰줘야 될 게 또 컬러.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레드가 아니라 화이트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끼리도 좀 떨어뜨리는 게 좋겠죠. 2차 3차 얘네들이 div의 div의 where li a까지 이렇게 주고 패딩을 10셀 0 정도를 줄게요. 그러면 탑바 메뉴 박스 패딩 아하 블락 패딩 잠시만요. 얘를 div에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줘보고, 그러면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얘를 먼저 좀 벌려 볼게요. 헷갈리니까. 저도 지금 좀 헷갈려서 이렇게 얘네가 영역을 차지할 수 있게끔 20%씩 나눠 가진 거죠 지금.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얘 같은 경우는 4개밖에 없어서 20%씩 하면 요만큼이 남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템 5, 4 라고 준 게 그 밑에 아이템이 5개냐 4개냐 이런 것 때문에 준 거였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가운데 정렬이 좀 돼야 될 거예요. 5개인데도 치우쳐져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이 돼야 하고, 이렇게 자,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줄 건데 여기를 끊을 거예요. 2차 3차 같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거 끄는 거고요. 그래서 정렬 먼저 시켜준 거고, 언더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1차 메뉴만 할 게 아니라 2차 3차에도 들어가야죠. 여기 보면 여기도 들어가니까 이것도 좀 분리를 시켜 줄게요. 여기 끊어주면 2차 3차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거 되고, 자, 이것도 지금 좀 해주죠. li에 a한테 폰트 웨이트 볼드 그리고 폰트 사이즈 지금 2차 메뉴만 좀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1.1 키워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UL인데 아이템 4일 때
아까 제가 적어준 클래스죠. 쌓일 때는 넓이를 25% 라고 주면, 네, 여기도 4개인데 잘 적용이 됐죠. 우리가 20%만 줬을 때는 5개의 메뉴들만 잘 되고 얘는 깨졌었는데, 지금 아이템 4일 경우에는 25% 라고 하는 거를 줬으니까 이제 5개, 4개 상관없이 잘 다 들어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것도 있네요. 참. 자, 여기 보시면 요 얇은 선 하나 있죠.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먼저 처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네, 선 생겼고요. 얘보다 좀 진하긴 한데 이거는 투명도만 조절해주면 되는데 RGBA로 색깔 맞추기가 귀찮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유사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얘한테 여기 이 컬러 지금 2차 메뉴보다 3차 메뉴가 컬러가 조금 연한데 이게 그냥 굵기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실제로 얘는 4444네요. 얘는 0000이고요 폰트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얘한테 컬러 444 넣어줄 거고요. 살짝 색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한테 헤딩 20 헤딩 20 0을 주면 네, 늘어났죠. 자, 지금 제가 여기를 끊어 놨어요. 이거 끊어 놓으면 뭐죠? 메뉴 박스 아래 UL, LI 얘네 1차 메뉴잖아요. 1차 메뉴 아이템 밑에 이제 2차 메뉴로 들어가기 전에 2차 메뉴 전에 이제 div 2개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UL, LI, A 구조래요. 2, 3차 공통이죠. 여기를 이렇게 주면요 2차고요 2차만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만 얘를 끊으면 2, 3차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 div 우리가 원래 div 없이 할 때는 이 구조였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끊어졌었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이럴 필요가 없이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지금은 div 2개가 있으니까 div 2개 넣어주고 거기서 이제 UL을 끊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UL, LI, A 구조 반복 구조는 공통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얘가 근데 너무 넓으니까 좀 줄일게요. 10으로. 자, 그러면 핑크가 어딨지? 핑크? 여기 있다. 핑크를 빼면 자, 일단 우리가 보이는 대로 얼추 따라 했어요. 그쵸? 얼추 다 따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비슷하죠? 여기서는 왜 들어가 있니? 네, 이렇게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조금 디테일을 보자면 저희 거는 아마 3차 메뉴에 마우스 올리면 여기랑 여기가 같이 안 사라질 거예요. 얘도 밑줄 있고 얘도 밑줄 있고 얘도 밑줄 있을 거예요. 이거 끊어서 공통으로 적용시켜서 그런 건데, 이거야 뭐 수정을 한다 그러면 공통으로 돼 있는 거 다시 그냥 개별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개별 속성으로 넣어주면 되는 건데, 저는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만들기는 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아이템 5, 아이템 4 이런 거 줘가지고 이렇게 처리했죠. 위에서 어디였지? 여기 메뉴가 이 영역 나눠가지는 이거를 5개짜리는 이렇게 20%로 나눠가지고 4개짜리는 25%로 나눠가지게 하는 거를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활용하면 저런 아이템 5, 4 이런 거 없이 되게 쉽게 저 영역을 골고루 나눠 가지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뭐 같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는요 지금 이 부분을 지울 거예요. 다 지울 거고요. 요 위에 아이템 5랑 아이템 4 이 부분도 다 지울 거예요. 얘를 다 지우면 당연히 못 나눠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나눠 가지라고 했던 거를 지워버린 거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 친구 하나를 가져다가 얘는 지금 누구예요? 2차 메뉴에 2차 메뉴 아이템이죠. 그쵸? 걔한테 플렉스 그로우 라고 주고 1을 넣어줄 거예요. 어때요? 플렉스 그로우가 우리가 남는 여백을 나눠 가지는 거였죠. 비율로서. 근데 지금 LI들한테 플렉스 그로우를 다 1씩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LI들은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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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나눠 가지겠네요. 이 각각의 LI들이. 얘를 안 하면 여기 여백이 존재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백, 이 여백을 이 각각의 LI들한테 나눠 가지라고 한 거죠. 1대 1대 1의 비율로.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잘 나눠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얘를 까보면요, 얘를 까보면 얘는 219.78이고요 얘는 241.86이고요 얘는 203.59고요 달라요. 이렇게. 이거 왜 다를까요? 글자가 긴 쪽이 더 길어요. 이게 다른 이유는요, 이 그로우가 이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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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5개를 나눠 가졌다고 해볼게요. 그쵸? 여백이 100씩 있어요.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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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나눠 가진대요. 그럼 얘네가 각각 가지는 여백에 대한 크기는 몇이에요? 20이죠. 20.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그럼 얘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너비는요? 이게 서로 같았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카카오뱅크가 가지는 여백이랑 윤리경영이 가지는 여백이랑 투자정보가 가지는 여백이랑 인재채용 이 꺽쇠가 가지는 여백이랑 얘가 가지는 여백, 아니 여백이란다, 얘네들이 가지는 너비 각각 다르죠. 여기 주주사 소개, 임직원 행동 기준, 재무정보, 보도자료 너비가 다 다르죠. 이미 가지고 있는 너비가 다른 상태에서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픽셀씩 나눠 가져봤자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글씨 크기, 글씨의 그 개수가 뭐 다이나믹하게 뭐 몇십 개씩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눈에 띄게 티가 나지 않는 것 뿐이죠. 근데 얘를 완벽하게 나눠 가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플렉스 그로우 얘를 1로 주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슈링크를 0으로 줄 거고요. 플렉스 베이시스 얘를 0으로 줄 겁니다. 이건 하나의 공식이에요. 플렉스를 활용해서 이 메뉴들이 가지는 너비가 완벽하게 일정하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까서 보면요 216, 216, 216, 216, 216이죠 똑같아요. 공통이에요. 공통. 똑같이 나눠 가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얘는 사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100 얘는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에 있어요.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여기 플렉스 해서 베이시스랑 그로우랑 슈링크 한 번에 쓰는 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로우 쓰고 슈링크 쓰고 베이시스 쓰는 거예요. 얘를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딩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 이런 거를 패딩만 놓고 한 번에 쓸 수 있듯이 얘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사실 위에 보시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 첫 페이지 이 화면을 가지고서 우리가 처음에 너비 재는 것부터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면 유사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좀 완벽히 똑같진 않아요. 완벽히 똑같으려면 얘가 사용한 방식 그대로 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이는 대로 얘를 우리가 아는 대로 유사하게 만들어 본 상황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모작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과정을 1부터 6까지 다 들으신다고 하면 나중에는 이 모작 같은 거를 하고 실제로 기획 디자인을 해서 그걸로 포트폴리오를 하실 건데, 만약에 이제 2까지 프론트엔드 2까지만 방학특강으로 하고 그 뒤를 이어나가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웹앱 개발 쪽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사용하는 뷰단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웹앱 개발로 넘어가면요, 거기서는 이제 JSP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웹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프로젝트 하나를 크게 할 거고요. 그걸 가지고 시험 발표를 하면서 기업의 이제 스카우터들 앞에서 발표도 하실 거래요. 웹앱 개발 과정을 하시면. 그래서 그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뷰단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화면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냥 흰색 화면에다가 기능들 열심히 만들어 놔봐야 전혀 그럴싸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최소한의 이제 뷰단 만드는 거는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카카오뱅크 모작이 끝났는데, 이렇게 만드는 화면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은 이제 복습을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JS, 자바스크립트를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자바나 파이썬, C 언어 이런 것들을 배워보신 분들은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적응도 하실 수 있고 쉽게 해결을 해나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언어를 아예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니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JS, 자바스크립트를 나갈 거예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2 수업이 끝날 때까지 자바스크립트를 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지금 해왔던 이런 과정들, 플렉스, 반응형 레이아웃, 카카오뱅크 모작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내용들이 이제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 얘네를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